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환각이란 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뭔가가 마치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나 보이는 거고, 착각은 사실과 다르게 지각한 거잖아요. 환각은 몰라도 착각은 적어도 한 번쯤 누구나 경험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사연은 낚시육 블로거인 꼬집붕어님께서 같이 낚시를 하는 친구 5명이 동출한 그곳에서 그 5명 모두가 그렇게 다 같이 경험한 살 떨리고 오싹했던 실제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꼬집붕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꼬집붕어님과 멤버들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곳은 충청도 대천 근처에 있는 유명한 계곡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거기 터 자체가 좀 세다고들 하는 곳이라 자주 가진 않는데, 그 씨알이 크진 않아도 마리수로는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서 그래서 가끔 친한 동출 멤버들끼리 가끔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서도 좀 그런 게, 매년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곳이라 늘 가면서도 좀 서늘한 곳이에요. 인터넷 기사에도 올라온 곳인데, 그쪽 근처에서 낚시 좀 한 그 조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거기 얘기하면 거기 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선 해마다 동네 사람들이 거기 계곡지에서 죽은 그 귀신들 넋 달랜다고 굿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넋을 달래는 굿을 해마다 하는 무당이 정해져 있었는데, 사람도 좋고 동네에서도 용하기로 소문난 그 알아주는 무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당은 굿을 하면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거기 계곡지가 귀신이 붙었는데 떠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해마다 죽을 거라고 경고를 했다고 말이죠. 이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니까, 저도 그냥 들은 얘기니까 그냥 카더라로 두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거기 그 계곡지는 진짜 매번 갈 때마다 오싹하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는데요. 위치는 첩첩산 중에 있는 곳이라 사람도 드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가면 그날은 저희만 있었고, 저희 외에 낚시하는 조사님을 본 건 한두 번 되려나? 그리고 혼자 거기 밤낚시 가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못 가죠. 거기 독조낚시 다녀온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저랑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두 이구동성으로 미쳤냐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저랑 같이 낚시를 하는 친구 중 부부가 동네에서 작은 낚시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중심으로 저 포함해서 어울리는 5이 있고요. 5은 거의 매일 그 친구 낚시점에서 모여서 밤 늦게나 이제 집에들 가는데, 그리고 거의 같이 5이서 동출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렇게 동출을 했던 15년 여름이었어요. 6월. 우리 5은 차 2대에 나눠 타고 그 저수지로 갔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다른 때랑 다르게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거긴 산지지만 그렇지만 낚시 자리 잡고 자리 정리하는 게 힘들지 않은 곳이라서 우린 그 친구 가게에서 만나서 점심 먹고 여유롭게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차가 밀려서 평소보다 좀 늦게 도착을 했었네요. 늦게 도착했지만 해가 길어진 탓에 날은 밝아서 낚시 준비하는 데는 별 문제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그날도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건 저희뿐이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매번 낚시하는 곳이 있어서 그날도 지체 없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바로 낚시를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게 동출을 하면 다들 잡기 위한 낚시도 아니고 가는 곳이 뻔한 곳이다 보니까 그냥 옹기종기 붙어서 이런저런 잡담들에 입낚시하는 걸 더 즐기다 오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붙어 앉아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찌를 보려는데 눈앞에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맞은편 산 중턱쯤에서요. 그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땐 제법 먼 거리라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는데 확실한 건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흔히들 귀신 얘기할 때 그 말하는 흰색 소복을 입고 말이죠. 전 그때 그거 보고 놀라서는 친구들에게 바로 소리치면서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뭔가를 잘못 본 게 아닌 게, 그때 친구들도 제가 가리키는 그걸 보고는 모두 놀라서는 좀 더 자세히 보려고들 다들 일어나서 거길 뚫어지게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친구 중 한 명이 비닐이 나무에 걸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뭐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저도 놀라서 귀신이라고 했지만 귀신이라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냥 비닐이든 뭐든 그 나무에 걸린 거겠거니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입낚시를 이어갔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낚시하는 바로 앞쪽에 있어서 계속 눈에 거슬리더라는 거죠.
비닐이나 헝겊 같은 게 그 나무에 걸린 거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앞에 보이니까 진짜 신경 엄청 쓰이고 말이죠. 그 와중에 친구 하나가 분위기도 잡혔으니까 딱이라면서 자기가 귀신 본 얘기를 해준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우리랑 그 붕어 낚시를 하기 전인데 그때 계류에서 쏘가리 낚시를 즐길 때 일이라고 해요. 그 친구가 자주 낚시를 가던 곳엔 폐가가 한 채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집 지붕엔 뭔 용도인지는 몰라도 하얀 비닐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춤을 추는 것처럼 걸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그 이상하게 그 근처에 가면 기분이 좀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엔 그 폐가 근처엔 가지 않았다는데 그냥 아예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서는 낚시를 했다는데요. 그날도 그렇게 그 폐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낚시를 하는데 그냥 딱 봐도 쏘가리 낚시꾼인 사람이 허겁지겁 친구 쪽으로 달려오더래요. 귀신 이러면서 귀신이요 이러면서 막 허겁지겁.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 말이 그 폐가 지붕에 귀신이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내가 여기서 낚시를 얼마나 했는데 그거 그냥 빈일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친구가 보고 자기가 본 그게 전날까지는 비닐이 맞았다고 하더래요. 그 사람은 전날 밤에도 쏘가리 낚시를 왔었는데 그날은 그 비닐이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좀 떨어진 그 수초 쪽에 하얀 비닐이 둥둥 떠 있더래요. 그래서 올해도 버텼다 하고는 그냥 낚시하고 들어갔다가 그날 밤에 다시 낚시를 나왔더니 어제 분명 떨어져서 없던 그 폐가 지붕 비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건 비닐이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그 비닐이 있던 지붕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자기도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서 그럼 우리 같이 가볼까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그 사람도 궁금해졌는지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둘은 그 폐가로 같이 갔고 가차이는 가지 못하고 조금 떨어져서는 랜턴 모드를 집중 모드로 바꿔서 낚시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집중 모드로 하면 그 빛이 범위는 줄어들지만 밝기나 거리는 엄청 늘어나잖아요. 뭐 농담인지는 모르지만 멧돼지 만났을 때 그렇게 그런 모드로 그 멧돼지를 비추면 멧돼지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집중 모드로 하고 그 폐가 천장을 비춰보니까 폐가 지붕에 비닐이 있었다고 해요. 진짜 그냥 비닐. 그리고 그 사람도 그때 뻘쭘했는지 이제 어젠 분명히 없었는데 그럼 물에 떠있던 비닐은 뭐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주변을 랜턴으로 비춰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먼 곳에 있는 그 수초랑 바위 틈에도 거기에 껴서 그 흔들거리는 하얀 비닐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비닐이면 물이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그 비닐이 그쪽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건 움직임이 비닐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심호흡 한번 하고 그쪽으로 가서는 다시 랜턴으로 비춰서 봤는데 거기 수초랑 바위 틈에 있던 건 비닐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사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해서 사체 수습하는데 그걸 보니까 여자였고 말이죠. 그리고 전 그 친구 말을 들어서 그런지 산중턱에 있던 하얀 그게 전보다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다 듣고 거길 다시 쳐다봤는데 그땐 또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 몇도 거 보라고. 그거 그냥 비닐이 나무에 걸렸다가 날아간 거라고. 그래서 우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낚시를 했고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돌아가려고 자리를 접을 때였는데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도 거기 있던 모두가 들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맞은편 그 산 중턱에 구조대 복장을 한 사람들하고 그 다른 몇몇 사람들도 작은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린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간밤에 본 그건 비닐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우린 자리를 접고 거기서 나오면서 그곳에 가면 이제 낚시를 마친 뒤에 늘 가는 작은 국밥집에 들렸는데요. 가게에 들어가니까 거기 동네 사람으로 보이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게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국밥 시키고 간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서로들 말없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바로 얘기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계곡지와 무당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날 아침에 거기서 발견된 게 그 무당이 죽은 시신이라는 거랑
그 무당에 대한 얘기도 그때 동네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은 거고요. 그리고 그때 우린 우리가 간밤에 본 그건 정말 확실하게 비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말이죠. 그런데 모두 돌아와서도 궁금했던 건 어떻게 죽은 시신이 눈앞에서 보였다가 사라졌냐는 거였어요. 분명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흔들거리다가 나중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지금까지도 우리 다섯 모두가 잊지 못하는 오싹하고 기묘한 출처였습니다. 꼬집붕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계곡지엔 귀신이 붙어서 매년 사람이 죽어나갈 거라고, 그래서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해마다 굿까지 한 무당이 혼자 그곳엔 왜 간 걸까요? 혼자 굿하러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무당이 말한 것처럼 귀신이 붙어서 위험한 곳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럼 누구보다 잘 알았을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